자, 모의고사 2회를 지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다음은 법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을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됐습니다. 자, 1번은 자, 관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자, 두 가지 거시가 있었고요. 거시적, 자, 미시적 관점이 있었고요. 그 중에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 그리고 교환 이론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자,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입장에서 법을 지금 보고 있네요. 법은 국민의 여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자, 갑이 바로 기능론의 입장이 되겠고요. 자, 법은 권력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자, 보겠습니다. 을의 관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갈등은 하나의 병리적, 사회 병리적 현상. 사회 병리적 현상은 바로 자, 기능론에서 보는 사회 문제를 보는 입장이죠. 사회 구성원 요소는 서로 대립 관계가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더라. 사회를 이루는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더라.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문제는 뭐 잠시 균형 조화 상태가 깨져 있는 상태이더라. 그래서 다시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깨졌던 것은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병리적 현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60년대와 90년대의 사회계층 인구 규모와 그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했어요. 자, 60년대와 90년대를 보니까요. 그 중에서 자, 자본층, 신중간층, 그다음에 중간층, 노동자층이 쭉 있는데 90년대에 상당한 많은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죠. 신중간층이 7.7%인데 32%로 변했다는 자체는 60년대에서 90년대로 가면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그 사회에 자, 구조적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산업화라는 구조적 이동을 통해서 자, 바로 사회 계층별 인구 비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자, 구조적 이동이라는 것은 뭐 산업화라든가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혹은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자, 급격한 사회적인 어떤 변동에 의해서 그 사회의 계층 간의 질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조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구조적 사회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다음 글은 갑의 상황을 연구자 을이 기술한 것이다. 이에 나타난 사회적 용어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 됐어요. A국 국민인 자, 한국계 이민 3세 갑은 A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최선을 다하였다 했습니다. 자,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최선을 다하였대요. 그러면 자,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결국 하나의 사회화의 의미를 지금 자,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화의 결과죠.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 예, 중요하다고 한 것은 사회화를 통해서 자, 배워 나간 것이니까 자, 사회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갑은 A국의 이민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 앞에 결국 좌절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고민한 것 같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사회 실제론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왜 사회 실제론에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이민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갑이 좌절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회라는 것이 그렇죠. 사회라는 것이 개인의 그렇죠. 삶을 규제한 거죠. 사회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죠? 개인과 사회 관계 중에서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 그 안에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역할 갈등 없고요. 문화 융합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요. 사회계층화 현상 연구에 있어서 다음 작업에 필요한 조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됐어요. 한 사회가 개방형 계층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를 제시한다. 개방형 계층 구조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 수직 이동이 가능해야 되겠죠. 수직 이동. 그러니까 상승 이동도 가능하고
하강 이동도 가능한 것이 개방적 하강 이동 가능한 것이 바로 자 개방적 계층 구조고요. 또 하나는 세대 간의 이동이 자 자유로워야 되겠죠. 이동 자체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자 아무래도 성취지가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자 개방형 계층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동일한 계층 내에서 동일한 계층이 아니죠. 동일한 계층이 아닌 그쵸? 예, 뭐 수직 이동이든 개방적 형태에 띄는 그런 사회 이동이 자 일어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죠. 동일한 계층 내는 그 계층 내의 이동, 즉 수평 이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만 가지고는 개방형 계층 구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자, 5번.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가구 형태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분석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어요. 자, 전국의 자, 부부부터 해서 기타 비친족 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 농촌이 나눠져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농촌의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더라 했습니다. 자, 농촌의 가구 형태가 가족 해체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보면요. 자, 부부와 미혼 자녀 빼고요. 편부모와 미혼 자녀를 보면 도시가 많겠지만요. 기타 친족 가족 14.2에서 18%, 1인 가구 14.6에서 18.9%.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편모 플러스 미혼 자녀, 기타 친족 가족 1인 가구를 다 합치면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보다 농촌이 가족 해체 현상의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농촌이 도시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1인 가구 보니까 도시가 14.6, 농촌이 18.9. 3번, 도시는 핵가족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농촌은 확대 가족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잘못된 것이죠. 자, 4번,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이 낮은 것은 청자녀층의 이농 때문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를 분석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가, 태양 흑점의 폭발 현상을 연구하는 태양 흑점의 폭발 현상은 자 태양 흑점의 폭발 현상을 연구하는 자 자연과학자 자, 가는 뭐죠? 사회 문화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 태양 흑점에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역시 나도 사회 문화 현상이 되겠네요. 경보 문자를 발생했는데 했습니다. 다도 역시 사회 문화 현상이 되겠고요. 자, 태양 흑점이 폭발하여 전파의 교란 발생. 뭐죠? 이건 자연 현상이 되겠네요. 자연 현상. 자, 가는 몰 가치성을 갖고 있다. 나는 당위 법칙에 따르는 현상에 예측된다. 다는 사회에 따라 특성을 갖는다. 라는 개연성과 확률성을 설명한다. 다가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자연 현상은 자, 보편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예. 몰 가치성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존재 법칙 그리고 필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특징이 되겠네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선조들은 이 대륙의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의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을 쭉 해서 끝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렇죠? 뭐죠? 국민 주권의 원리. 링컨의 게스티비버그 연설에 국민의 주권의 원리를 잘 나타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정치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8번을 보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의 원칙은 있네요. 16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6대 국회의원의 경우 경기 의정부의 선거구는 유권자가 34만 7천 명, 서울 송파 을 선거구는 34만 6천 명인 반면 칠곡 선거구는 9만 3천 명, 고령 성주 선거구는 9만 명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무려 3.9대 1로 벌어졌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시죠? 무슨 선거죠? 평등 선거에 위배되어 있죠. 우리가 선거의 원칙 중에 자,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의 반대적 개념이 제한 선거였죠. 평등 선거는 수량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의 반대적 개념은 차등 선거가 되는 거고요. 자, 직접 선거가 있었죠. 직접 선거는 이제 간접 선거 혹은 대리 선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비밀 선거의 반대적 개념은 그렇죠. 공개 선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된 자,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9번을 가면요.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한 언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 자, 언론의 역할을 보시면요. 자, 언론은 뉴스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자, 뉴스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요. 어떤 사안의 보도에 대한 판단, 보도의 비중, 관점 등 모든 사람들의 사고나 토의 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전달하며 정치적 선호와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언론 보도 내용 뭐 이런 걸 쭉 보시면 사람들의 사고, 그죠? 토론, 뭐 의제 설정, 정책 선호 설정 뭐 이런 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화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사회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언론의 정치 사회화 기능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로 타당한 것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쭉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맨 끝에. 자,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민의 지배여야 할 민주정치가 본래의 의의에서 벗어나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고 있더라. 뭐를 물어보고 있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의회주의의 위기를 물어보고 있죠. 오늘날 행정 국가화 현상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당의 기능이 중요시되는 이런 시점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정당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되겠죠. 그죠? 정당의 바로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겠죠. 정당 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축소시킨다. 오히려 정당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과 의회 민주주의의 의견은 좀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시민단체와 국민의 입법 청원 활성화.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나 국회 내에 안건 표결에서 자유투표 정착. 맞죠. 그래서 정당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물론 실제로는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지만은 정당의 어떤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유투표가 정착되는 그런 것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11번은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이 되겠는데요. 밑줄 친 이 관점과 상통하는 진술을 냈어요. 이 관점은 국제관계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 관점에서는 국제관계가 통일된 정부가 없이 양육강식의 논리가 언제나 통용되는 홉스식 자연상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국제관계를 이 관점은 뭐죠? 이상주의로 보고 있는 거죠. 이상주의. 국제관계는 이상주의가 있고요.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이상주의적 관점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국제적인 규범, 관습,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하고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상주의는 원래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국가도 이성적이더라. 그래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의 법을 신뢰하면서 국제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주의자의 입장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2번, 3번은 홉스식 자연상태, 쉽게 말하면 현실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민의 참여가 의도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음 단체는 시민의 의정 감시단을 모집하여 출석, 입법 발의, 정책 토론 참여 등의 횟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달 의정 활동을 게을리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자, 시민 단체의 의도는 뭘까요? 시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 공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정부를 감시 비판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부를 감시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 내용에 부합되는 정책의 방향을 옳지 않은 것.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의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추구하는 내용들 중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평화지향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거라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연방제라는 거는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 방식이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뭐 고려 연방제, 고려 민주 연방제 다 북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14번으로 갈까요? 자, 14번부터는 경제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되는 진술은 농작물 재배는 기후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농작물 값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농작물이라도 주식인 쌀은 비싸더라도 사서 먹는 사람이 많지만 참외는 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 먹는 사람이 많다 했습니다. 자, 14번. 농작물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농작물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탄력성이 낮죠.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요. 자, 1번. 2번. 쌀은 참외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자, 쌀은 참외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했는데요. 쌀이 참외보다 탄력도가 더 작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쌀은 참외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A의 움직임에 해당되는 갑국의 경제 정책으로 적절치 않은 것 됐어요. 자, 갑국이 있고요. 자, 계획 경제가 있는데 자, A. 자, 갑국이죠. 갑국. 자, 갑국이 있고요. A가 있습니다. 결국 계획 경제 체제라는 자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적절치 않은 것은 2번에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규제를 철폐한다. 그것은 어디로 가야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특징으로 가야 되겠죠. 아파트 분양 상한제, 투기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공적 자금 투입, 이건 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 표는 갑과 을이 1시간 동안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예, 생산할 수 있는 연필하고 자, 공책의 수량을 자,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됐어요. 자, 구분을 볼까요? 구분은 자,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있습니다. 연필이 있고요. 공책이 있고요. 자, 여기 14개, 자, 6개, 7권, 자, 2권이 있습니다.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연필과 자, 공책의 수량이라고 했죠. 보겠습니다. 자, 을은 공책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자, 공책이 7이고 연필 14니까 자, 2가 되겠고요. 자, 연필과 공책 중에 자, 여기는 바로 그쵸? 자, 14가 되니까 여기가 0.5가 되겠네요. 그쵸? 이쪽은 2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6이니까 자, 0.3 정도가 되겠죠? 자, 3 됐습니다. 보면 자, 을은 자, 공책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했는데요. 공책 생산이 아니고 연필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죠. 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거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갑은 연필과 공책 생산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했습니다. 갑은 연필, 자, 공책을 보니까 다 비교 우위가 절대 우위가 을보다 있죠. 그러니까 뭐 나는 맞고요. 갑은 연필에 공책이고요. 을은 자, 연필에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뀌었습니다. 자, 을이 연필 1개를 생산할 때 따르는 기회비용은 공책 3분의 1이다. 그렇죠? 자, 하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0.3 정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표는 땡땡 기업의 A제 판매량에 따른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 됐어요. 자, 표를 쭉 분석하시면요. 자, 가려보겠습니다. A제 판매량이 6개일 때 손해가 발생한다. A제 판매량이 6개일 때 이유는 마이너스 3만 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을 갖고 있으니까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는 맞는 거네요, 지금. 자, A제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은 그쵸,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A제 판매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일정하다. 볼까요? A제 판매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그쵸, 5만 원으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다도 맞는 거네요. 자, 땡땡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A제 판매량을 선택한다면 20만 원이 아니고 얼마죠? 15만 원의 총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 해설지도 2번으로 정답을 정리했고요. 답은 자, 나하고 나는 틀린 내용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확인을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가장 타당한 것은 자, A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갖고 싶었지만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어림도 없었다. A는 고민 끝에 장기 할부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던 B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소득이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구입하는 등 과거의 같은 소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두 사례를 쭉 보시면요. 가계의 현재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소비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그쵸? 예,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생애 전체의 소득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였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이윤을 높이는 방법. 장기적 차원에서 이윤을 높이는 방법은 뭐 신기술의 적극적인 투자, R&D의 적극적 투자, 신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력 정리, 뭐 제품 가격 올린다, 인건비 비싼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 관점의 차원은 예, 아니죠. 단기적 관점의 이윤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은 바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표는 가상의 국제 수지표이다. 경상수지를 바르게 계산한 것이었어요. 자, 상품 수출 150억 달러, 상품 수입 150억 달러. 그러면 자, 상품 수지는 상품 수지를 계산했더니 그죠? 빵이네요, 빵. 그죠? 150억에서 150을 빼니까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100억, 우리나라의 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 60억.
이건 뭐죠? 금융 계정에 들어가죠. 자본 금융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얘는 뭐죠? 100억에서 자 60억 빼니까 자 뭐가 되죠? 자 마이너스 40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한 게 100억이고 들어온 게 60억이니까요. 자 국민의 해외 여행 경비 90억 달러, 외국 관광객의 국내 여행 경비 40억 달러, 자본 수지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 있죠. 서비스 수지니까 자 마이너스 90 플러스 40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경상 수지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빼고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경상 수지니까 자 정답은 뭐죠? 50억 달러 적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2회와 관련된 내용을 자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번 꼭 틀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요. 해설지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